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오늘은 사립초에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사립초에 대해서 꼭 아셨으면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올해에는 무려 경쟁률이 11대 1이었다고 하고 작년보다 5배나 높아진 그런 경쟁률이라고 하는데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아무래도 국공립에 대한 어떤 신뢰도에 약간의 실망을 느끼고 사립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아진 걸로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이 사립초를 다니면서 중고등학교 때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꼭 아셨으면 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첫 번째로 고려하셔야 하는 부분은요. 사립초의 고학년, 즉 5, 6학년이 되면 굉장히 바빠진다는 부분이에요. 시간 배분에 있어서 좀 많이 어려워진다는 이 부분을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사립초 아이들은 좀 뭔가 교육을 받은 것 같고 교복도 되게 예쁘잖아요. 골고루 교육을 받아서 잘한다, 또 약간 단정하다 이런 느낌, 이런 필이 탁 와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사립초를 보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지요. 그런데 정작 이제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어서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대비한 공부를 좀 하게 될 때 너무 시간이 빠듯해서 항상 학원에도 간당간당 들어오고 학원을 가고 숙제를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늦게까지 남아서 숙제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런 부분이 반복돼서 지치는 그런 게 국공립 아이들보다는 확연히 많이 시간 부분이 어렵더라고요. 어머니들이 그때쯤 되면 고민을 하게 돼요. 일반 학교로 옮길까 어떨까. 이럴 때 이제 아이들은 이제 쭉 다니던 학교니까 그 학교에 다니고 싶고 수학이든 영어든 어떤 따로 공부를 하게 될 때는 아무래도 시간적인 부분에서 좀 어려운 거예요. 영재고를 간다거나 특수한 과목에 대해서 아주 잘하고 싶다 이럴 때에는 사립초 아이들이 시간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좀 어렵고 불리한 부분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멀리를 내다봤을 때 내 아이를 어떻게 준비할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아셔야 하는 부분은 여기 아이들이 중학교를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워낙 선생님들에게 사립초 아이들은 일일이 케어받을 수도 있고 관심도 기울여주고 이러는 부분이 밀접도가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선생님과의 유대관계도 굉장히 좋죠. 근데 중학교를 가게 되면 선생님들이 그런 식으로 이렇게 케어해주지 않게 되고 아직도 권위적이거나 아이가 선뜻 선생님께 다가가기에 어려운 그런 위치에 수업을 하게 되고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사립초 아이들이 무척 적응할 때 힘들어 하는데요. 이럴 때에는 중학교가 일반 중학교가 아닌 국제중을 간다거나 특수학교의 중학교를 간다거나 뭔가 선생님에게 좀 더 관심을 받을 수 있고 사립초와 비슷한 환경에 있는 그런 중학교를 가면 큰 문제가 없고 아이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사립초에서 다니다가 일반 중학교로 들어오게 되면 적응하는데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사립초를 졸업을 끝까지 하겠다 이랬을 때는 중학교도 비슷한 환경에 있는 그런 중학교를 선택하시는 것이 현명하다고 보고요. 그렇게 할 때는 아이가 좀 더 이렇게 잘 적응할 수도 있고 그 아이의 장점을 잘 드러낼 수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중학교를 일반 중학교를 가서 너무 적응을 못하고 힘들어서 오히려 그때 이제 다른 학교로 옮기는 경우들을 종종 봤었는데요. 이런 것까지 생각하신다면 아이가 다니다가 다시 옮기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으면 부모님도 아이도 둘 다 불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생각하실 때 중학교 부분도 염두에 두시면서 큰 그림을 그리시고 사립초를 보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고려해 보셨으면 하는 부분은 사교육비예요. 사립학교를 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면 학비 외에도 지출해야 되는 부분이 꽤 있죠. 그래서 그 저학년 때 너무 많은 비용을 써서 정작 대학과 관련된 중고등학교 때 꽤 많은 교육비가 들어가야 하는데 그때 당황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학년 때에 너무 많은 투자를 하기보다는 멀리 보시고 고학년 때부터는 찬찬하게 주요 과목들을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장점이 많은 사립학교임에도 불구하고
받고 중고등학교를 대비해서 경제적인 부분, 아이의 학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안 했다가 나중에 정작 아이가 중요한 부분에서 중고등학교 때 후회를 하시는 그런 학부모님들도 꽤 되시더라고요. 중고등학교를 가서 정말 제대로 공부를 시키는 거잖아요. 사립학교를 다니게 되면 참 단정하게 아이를 꼼꼼하게 잘 케어해 주는 부분 때문에 너무너무 선호도가 높지요. 그런데 정작 중고등학교 때 후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세 가지를 알고 계신다면 여러분이 훨씬 더 아이를 학교를 보내면서도 멀리까지를 보시고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자면 초등학교 5, 6학년이 되면 사립초는 상대적으로 이게 학교가 국공립에 비해서 상당히 늦기 때문에 주요 과목을 막 해야 하는 시기에 굉장히 바쁜 일정으로 힘들어하고 지쳐하니 저학년 때부터 이런 걸 염두에 두시라는 부분, 초등학교 5, 6학년 때 갑자기 너무 바빠지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 알리고 싶은 부분은 초등학교 선생님들은 일일이 케어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세심한 배려에 익숙해 있다가 중학교를 갑자기 가게 되면 중학교는 엄격하고 이렇게 개개인 관리 이런 부분이 아니다 보니 아이들이 학교에 적응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힘들어하는 케이스가 많으니 비슷한 류의 그런 중학교를 가거나 국제중을 가거나 중학교에 적응을 위해서 초등학교 5, 6학년 때 전학하는 케이스도 있다는 거, 이 점도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로는 사립초에 입학을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학교에서 다 할 것 같지만 그 플러스 또 사교육비라는 것들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저학년 때 너무 그 비용을 많이 들여서 정작 중고등학교 가서 후회하는 학부모님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염두에 두시면서 저학년 때는 알차게 학교 생활만 하고 고학년 때 어떤 지출을 염두에 두시면서 알찬 계획을 세우신다면 여러분들이 바라시는 또 아이가 꿈꾸는 그런 성공적인 진학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이 꼭 알고 싶은 주제, 궁금한 주제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